자, 번개볼에 역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역전이요? 역전의 용사죠. 역전을 당한 용사들. 나 진짜 잠깐 나 우승했다고 생각했어. 자, 기억이 왜곡되셨구나. 뒤에 것만 생각했어. 원래 그렇게 기억 보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 진심으로 장난친 게 아니라 우리 우승했지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졌지. 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96년생 이명철이라고 다른 유튜브에 영상이 재밌게 올라왔어요. 네, 제가 저기 커피 마시는 게 노가다 반장님 같은. 2시간 동안 인스타 팔로워가 50명이 되더라고요. 뭔가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찾았다가 예. 빠르게도 받기로 아까 30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30명. 50명. 아 30명. 30명 좀 넘게 막 늘었죠. 거의 네, 그렇게 네, 늘었다. 네. 2시간 동안. 네. 그랬죠. 어쨌든 그분은 저희 요원은 아닙니다만 저희 영상을 또 재밌게 올려주시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형철이가 오늘 온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3주간의 시간이 있어요. 시즌이 개막할 때까지. 그동안에 이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이 팀 누구는 무조건 방출해야 되고 누구는 무조건 영입해야 된다. 이 머스트 시리즈를 진행을 해볼 텐데 리버풀은 역시 이명철이 있어야죠. 그래서 형철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 빨간색 티를 입고 온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깔맞춤을 해야지 또 센스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96년생다운 선택이지 않습니까? 69년생. 그렇습니다. 그 영상 올린 사람 고소할까 하다가 너그럽게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에휴. 자, 구도가 좀 별로야. 그게 약간 이게 밑에서 찍어가지고. 그 영상이 그래서 좋은 거야. 현혜영이 아니지 이렇게 찍어야 조금 더 어리게 나오죠. 그게 전설의 각도야. 그게 전 직장이 스포츠니어스 있을 때 현혜영이 한 10년 가까이 썼던 노트북에 노트북 위에 그 웹캠 달려 있잖아요. 그걸로 찍은 거. 가까이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게 이게 살짝 눕혀져 있었는데. 그쵸. 그때 당시가 이제 우리 이 유튜브 한지 완전 초창기인데 그때 대부분 찍었던 영상들이 다 구도가 그래요. 꼭 저뿐만이 아니고 네. 오해 없으시게 형 왜 이렇게 웃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존나 웃기긴 해요. 웃기긴 한데. 전설이야. 아니 솔직히 네. 말하면 얘 실물보다 훨씬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사실 형철이 네. 실물보다 이상하게 나오는 게 쉽진 않거든요. 형이 아니셨으면 진짜 고소각이었는데. 아니 근데 내가 유로파 결승 형철이 중계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중계 때도 얘기했어. 형철이 진짜 세련돼졌다고. 이번에 이제는 그래도 꽤 깨끗하게 나오는 거야, 멀끔하게. 왜냐면 형철이 처음에 나 중계 딱 봤는데 명정이 형이랑 같이 나오더라고. 모르는 사이에 또 보소. 약간 어린 해설위원이라는 걸 들었어. 근데 형철이 딱 보소. 진짜야? 그랬는데 요즘에는 형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졌어요. 형 그 아프리카 하실 때 저도 봤어요. 그래. 저거 어떻게 하냐라고 그때 그렇게 근데 요즘에 이번에 최근에 결승전 나오는 거 보고서 훨씬 멀끔해졌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지 나이를 찾아가고 있구나. 그러다가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다시 돌아갔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리버풀부터 출발을 할 텐데 네. 일단 이번 시즌 본인의 리버풀의 평점. 이번 시즌 10점 평점은요. 만점에. 리버풀 팬으로서 보기에는 물론 리그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지만 지난 시즌 챔스 우승을 했고 리그 2위를 했던 시즌을 8점이라고 봤을 때 이번 시즌은 7.5점. 좀 떨어졌네요. 네, 지난 시즌보다는 점수를 주기가 애매한 게 아무래도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리그 성적도 지난 시즌보다 패가 많아요. 그런 것도 무시는 못하고 무엇보다 챔피언스리그 성과가 좀 아쉽죠. 16강에서 맞춰진 건 아무리 리그 우승을 했어도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이유로 봐야죠. 근데 약간 이게 리그에서 패가 많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재작년에 1패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맨시티가 아니라면 그 전전 시즌도 우승하는 게 정상이었던 그렇죠. 페이스였죠. 네. 뭐 어쨌거나 자, 그럼 우리가 어디를 이 포지션별로 봤을 때 누구는 꼭 방출시켜야 된다. 누구는 꼭 사와야 된다. 네. 우리가 요걸 이제 좀 약간 극단적으로 해보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철을 부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팬이 아닌데 막 얘기하기가 사실 애매해요. 물론 형철이 말고는 사실 다 뭐 저랑 덕현이랑 둘이 할 겁니다만. 네. 욕은 다 안고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요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각 팬들이 있고 아스날은 뭐 또 제가 하고 그다음에 또 전북은 덕현이가 할 거니까. 전북도 하나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센터백부터 보겠습니다. 네. 골키퍼는 뭐 손댈 거 없나요? 골키퍼는 아무래도 없죠. 물론 카리우스가 있죠. 무조건 방출해야죠. 방출. 네, 무조건 방출을 해야 되는 선수고 이거는 리버풀 입장에서도 당연한 것이지만 카리우스 입장에서도 있어봐야 뛸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냉정하게 새 팀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센터백부터 한번 보죠. 네, 센터백은 방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고약한 말일 수 있지만 이 팀에서 지금 어린 선수들 중에 너무 이 선수가 지금 기대보다는 성과가 아쉽다라는 선수들이 있어요. 리버풀 팬분도 조금 언급을 덜 하실 수 있는데 반덴베르흐라고 있어요. 네, 지난 시즌에 영입을 했던 센터백이 있거든요. 예. 이 선수가 영입을 했을 때 지난 시즌 나름 여름 이적 시장에 제일 먼저 들여왔던 선수였기 때문에 정확히는 지지난 시즌이죠. 2018-19 시즌에 영입이 발표됐을 때 꽤 오랫동안 기대할 수 있는 반다이크의 후계자일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요즘에 나오는 컵 대회 경기마다 다 불안했어요. 그냥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없는 모습이 나왔고 얼마 전에 있었던 슈투트가르트전 후반전에서도 파트너였던 2002년생의 이 쿠메티오 선수보다 훨씬 더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 쿠메티오라든지 친구도 어린 친구군요. 네, 쿠메티오는 2002년생의 선수인데 이 선수보다도 훨씬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파트너인 넷필립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후반전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특히나 베르흐에 대해서는 지금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이 친구 그 친구죠. 그 네덜란드 출신의 영어 네. 잘한다고 해가지고 적응 되게 빠르게 할 맞아요. 거라고 키가 생각했던.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결국은 멀대같이 큰 키를 가졌지만 너무나도 좋지 못한 수비 위치 선정. 그 위치 선정이 안 좋으니까 전반적인 판단이 다 안 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방출 명단에서 꼽자면 당장 반덴베르흐의 잠재력이 가장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얘는 이제 조금 임대를 통해서 네. 경험을 쌓게 하든지, 그러니까 그쵸. 직전력감으로 보긴 어렵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트너로 호흡을 맞췄던 넷서니엘 필립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넷 필립스도 제가 볼 때는 나갈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넷 필립스가 지난 시즌 슈투트가르트의 임대를 떠났는데 예. 결국은 후반기 때 재임대가 돼서 뎁스 충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내긴 했지만 나오는 상황에서의 수비 상황을 보면 너무 도전적이에요.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이게 전반적으로 뒷공간 노출을 심하게 허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임대 보고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리버풀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그렇고 높은 잠재력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리버풀의 유망주들은 키아나 후버라는 정말 최고의 센터백 유망주가 일단 한 명 있고 라이트백 유망주기도 해요. 사실 예. 후버 선수가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쿠메티오 선수가 이 선수가 2002년생인데 윙어 출신에다가 키가 190cm 중반, 피지컬도 강하고 발도 빠르고 왼발이에요. 이런 뎁스를 봤을 때 네서니엘 필립스와 당장 반덴베르흐는 지금 당장 리버풀에서 내보내야 될 자원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긴 합니다. 그럼 센터백 라인만 놓고 봤을 때 반다이크 고정이고, 그쵸. 그다음에 마팁이랑 조고메즈는 가져가는 네, 선수인데 가져가죠. 로브린이 지금 이제 러시아로 갔잖아요. 네. 그럼 요 자리를 채워야, 그러니까 4명의 센터백은 있어야 되잖아요. 백포 쓰려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어린 친구들 임대든 보낼 친구 보내고, 그럼 여기에 영입이 하나 있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있어야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리버풀 센터백을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고메즈랑 마팁을 저는 그냥 한 선수로 봐요. 합쳐서 하나다. 네, 이게 출전 시간만 봐도 두 선수를 합쳤을 때 한 사람 몫이 나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고요. 부상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네. 있고 하니까. 너무 부상이 많으니까. 그리고 부상 때문에 폼이 회복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정말 이 두 선수는 그냥 하나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 나머지 한 자리를 마팁이랑 조고메즈를 밀어낼 수 있는 진짜 반다이크의 짝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네 번째 센터백을 찾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진짜 이 두 선수를 밀어낼 만한 선수가 필요하다. 왜냐면 리버풀로 결국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반다이크의 체력적인 부하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당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메이가이어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반다이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한 상황이 아니고 반다이크도 어쨌든 체력적으로 센터백이 아무리 체력 소비가 덜한 포지션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경기 소화량을 3시즌 동안이나 가져가는 거는 부담이다. 너무 많은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반다이크 파트너로 혹은 반다이크에게 조금 휴식을 줄 만한 정도의 1.5군 정도 선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고메즈랑 마팁도 제가 봤을 때 파트너 자리 나왔을 때 계속 불안했어요. 이 당장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선수들을 어쨌든 밀어낼 만한 확실한 센터백이 있어야 그 뒤에 제 몫을 해낸 후버라든지 쿠메티오라든지 이런 어린 선수들의 성장을 기다릴 만한 여지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럼 반다이크가 아예 빠지는 경기도 나올 수 있겠네. 좋은 센터백이 들어오면 반다이크 예. 휴식 주고 그 선수랑 마팁이나 고메즈 그쵸? 넣으면 되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림을 좀 바라고 있어요. 누가 예. 있나요, 링크나는 선수들? 링크나는 선수들은 일단 어느 팀이건 다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만 브라이튼의 벤 화이트. 얘는 일단 브라이튼이 매각을 할 건지 지킬 건지 지금 나오는 오퍼상으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서 브라이튼이 안 판다라는 선언을 거의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 부르는 이적료가 만약에 판다 하더라도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일 것이고 리버풀이 지금 상황에서 센터백도 센터백이지만 구단 사정상
센터백보다는 조금 더 다른 포지션에 돈을 쓰면 썼지 센터백에게 베나이트의 요구 이적료만큼이나 돈을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1옵션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데가 우선순위다. 네, 데려오기에는 제 성향상 제가 원하는 선수로는 진짜 최적이긴 한데 오케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 망디 선수, 베티스에 있는 지금 망디 선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샤이케의 카박 선수. 얘 오장 카박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오장 카박. 카박이 굉장히 많은 링크가 났다가 최근에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카박 선수도 뭐 부상 경력이 조금 우려되는 것도 있고 카박 선수도 개인적으로는 와서 뎁스에 충원이 된다면 고메즈 마팁과의 경쟁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링크가 좀 많이 수그러들었더라고요. 터키 센터백들이 약간 강렬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뭐 데미랄도 그렇고 아니면 세인즈도 그렇고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그쵸. 터키 센터백들이 지금 뎁스가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포지션 어디 봐야 될까요? 다음 포지션은 역시나 풀백은 이제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죠. 풀백은 영입했으니까. 왼쪽에 치미카스 들어왔고 오른쪽에 네코 윌리엄스 있고 네코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키아나 후버가 그동안 1군 경기 나왔을 때는 다 라이트백으로 거의 나왔는데 이제는 네코 윌리엄스가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센터백으로 많이 뛰게 할 거예요. 그래서 리버풀은 키아나 후버를 센터백으로 보고 얼마 전에 후연 사진을 보니까 후버가 예전보다는 키가 좀 많이 컸더라고요. 센터백으로 좀 더 본인이 센터백 자리를 다시 선호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센터백으로 기대를 할 것 같고 야, 우풀백은 그러면 진짜 완전히 유스로만 네. 쫙 뿌리게 되는 거네. 아놀드까지 해서. 네. 그래서 충분히 풀백은 더 이상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위로 가야죠. 미드필더. 그죠. 미드필더가 이제 문제죠. 네. 미드필드는 일단 방출해야 되는 정말 명확한 선수가 있는데 그루이치입니다. 그루이치. 이거 클롭의 첫 실패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얘는 사실 지금 이미 전력 외라고 분류되지 네. 않았었나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아. 근데 어차피 이 정도까지 안 썼으면 앞으로도 플랜에 없는 선수라고 보는 게 맞고 K리그로 와. 어느 팀이 좀 괜찮을까요? 광주인가요? 아, 광주도 요즘에 좀 이게 쉽지가 않기 네, 때문에 뭐 그건 구단 그렇죠. 뭐 내외적으로 네. 봤을 때. 예. 어쨌거나. 아무튼 뭐 여러 팀들이 지금 그루이치에 대해서는 링크를 연결하고 있는데 리버풀 자체도 그루이치는 거의 지금 전력의 자원으로 이적료를 사실상 수금할 만한 선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중앙에서는 일단 그루이치 말고는 나갈 만한 선수는 없다. 뎁스를 봤을 때 그나마 한 명 정도는 나갔으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한 명에 대해서는 팬분들의 판단이 다 엇갈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르셀로나가 네. 바이날둠 계속 네. 얘기가 있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후마니 또 어쨌든 감독이니까. 후마니 감독이기 때문에 링크가 나는 것 같은데 적절한 오퍼가 오면 바이날둠은 매각하는 게 괜찮은가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 왜냐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는 바이날둠보다 체인벌린의 매각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 챔버. 네, 어느 선수건 개인적으로 유리몸 선수는 조금 믿음을 덜 가져가는 성향이 기본적으로는 주관적으로 있고 체인벌린이 너무 기량이 떨어진 모습을 미소 짓죠? 보여서요. 한 두 문장 얘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말을 5번을 쓰길래 이게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 네 생각이고. 네, 맞아. 네. 아니 그래 대처가 굉장히 좋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예. 있었어요. 되어본 적이 많아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대신에 체인벌린을 남겼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도 이해는 되는 게 윙도 뛸 수 있으니까 윙 뎁스까지 멀티자원이라. 생각하면 체인벌린을 남기는 게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베이나이둠 판매를 제가 강하게 주장하진 않는 이유는 베이나이둠이 철강왕이라 앞으로 일정을 봤을 때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데려가야 될 자원입니다. 아 로테론 계속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베이나이둠과 체인벌린을 굳이 비교했을 때 저는 베이나이둠은 남겨두고 대신에 체인벌린을 사실상 좀 더 이탈에 가까운 자원으로 부유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네, 그런 점이 있고 근데도 베이나이둠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조언이 온다면 조건이 온다면 조건. 네. 쿠만의 조언이 온다면 오퍼가 온다면은 승낙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는 리버풀 에코의 보도 때문이기도 해요. 티아고 알칸타라 저기 연관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오늘 보셨죠? 티아고 알칸타라 데려온 우승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승이야. 저도, 이 둘은 진짜 티아고에 대한 완벽한 추종자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뭐죠? 본인은 반대하나요? 아니요 원래 제가 WPT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다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토니 크로스보다 티아고 알칸타라가 위냐 하면서. 아 그건 그거죠. 이게 지금의 어떤 상황 자체가 토니 크로스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난 티아고 알칸타라 원래 존나 빱니다. 네. 어느 거의 팀이에요? 아버지예요. 네. 삼촌 정도로 하겠어요. 마진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티아고 알칸타라가 링크될 때마다 에코에서 이 티아고 영입이 어려운 이유는 리버풀 중원 뎁스의 포화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중원에 이게 클럽 자체가 방대한 스쿼드를 가져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네. 거는 알겠는데 어떤 보도에서는 클럽이 티아고 알칸타라 영입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뭐가 맞는 거야? 근데 또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참 눈치도 없이 에코가 바로 반박을 때려버려요. 그럴 일 없다. 이거 사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요즘에는 그 리버풀 이른바 3대장이라고 부르는 그 기자들 있잖아요. 뭐 피어스나 멜리사레비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약간 느낌이 구단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아스날 따지면 존 크로스 같은 느낌 맞아요. 아니에요? 존 크로스는 이제 그것도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진짜 의중이 뭔지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리버풀이 은근히 진짜 영입이 성사될 때는 되게 조용조용히 일을 처리하는 파비뉴가 그랬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빡 쳤잖아. 그렇죠. 파비뉴도 그렇고 저는 사실 영입한 선수의 이 위험을 이해했을 때 반다이크 형도 꽤 조용히 진행된 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전 여름에 그 전에 너무 시끄럽지만, 시끄러워서 네. 야, 이제 조용히 하자 이렇게 그쵸. 된 거죠. 물론 이제 그래도 겨울에 좀 조용조용히 영입이 된 사례가 아닐까 싶고. 근데 알칸타라는 지금 보면 이적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3천만을 바라는 게 바이언인데 그쵸. 그거를 못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리버풀이 한 2,500만 정도로 계속 네. 고수하고 2천에서 2,500 아니면 어디는 1,500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네. 근데 솔직히 오늘 하는 거 보면 조금 얹어줘도 될 것 같아. 1,500은 솔직히 양심 너무 없는 없는 거죠. 아무리 네. 코로나 이 시국이라고 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땐 그거보다 좀 더 줘도 되지 않나. 그래서 베이나이둠에 대해서 좋은 조건이 오면 승낙해도 괜찮다라고 보는 그 거예요. 매각된 팔고, 금액으로 네, 그걸로 어. 티아고를 영입한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인벌린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가 나오는데 사실상 체인벌린을 우선적인 매각 대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베이나이둠을 팔 수도 있다. 대신에 그에 한해서 티아고를 반드시 데려와 줄 것.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밀너는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밀너는 남을 거고요. 밀너가 남아서 팀의 리더십이라든지 얘는 뭐 있어줘야죠. 네, 앞으로 코치로 이어질 때 상황을 고려했을 때 US 하면 어디 떠나지 않습니다. 밀너는 제가 볼 때 남는 게 팀 상황상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중원은 그렇고 그러면 앞쪽에 윙이나 스트라이커 쪽 포워드진에 내보내서 꼭 나가야 된다 했나요? 얘는 제발 좀 나가라. 당장 한 명 있죠. 누구죠? 해리 윌슨. 해리 윌슨. 네, 이제 거취를 정해야 됩니다. 네. 해리 윌슨이 결국 본머스에서도 보여준 모습은 킥은 정말 좋지만 본인 힘으로 경기를 풀 수 있는 자원은 아직은 아니다. 이게 드러났어요. 해리 윌슨이 본머스에서 보여준 건 그거죠. 리버풀 그 패딩을 입고 맞아. 옷 경기를 입고 있었던 거. 네. 충성심을 드러내. 그렇지. 네, 팀에 대한 애정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리버풀이 스쿼드가 사실 되게 막 이렇게 엄청 두꺼운 스쿼드를 막 보유하고 있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꼭 나가야 되는 선수나 잉여 자원이 많지는 않은 편이야. 그렇진 비교적. 않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사정들을 따져보면 이 선수 남겨도 된다 정도. 그리고 사실 로브렌이나 랄라나 같은 선수들이 진작에 좀 그쵸. 처리를 했으니까 네. 오리기 안 나가도 돼요. 오리기는 오리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샤키리 샤키리가 너무 잉여가 돼버렸어. 약간 너무 남을 보여준 게 필인 것 없어요. 같던데. 남을 것 같아요. 후연할 때 인터뷰하는 거 보고 열심히 저는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이거 샤키리는 잔류각이다 싶었는데 지난 시즌처럼 부상 여파를 남길 거면 굳이 샤키리는 안 데리고 가도 무방할 자원이 아니냐. 너무 부상이 많았거든요. 그런 점이 일단 첫 번째고요. 샤키리가 부상이 없다는 전제하에는 오리기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전방 피르미누의 백업을 이제는 브루스터에게 기대볼 수 있기 때문에. 브루스터. 예, 브루스터가 어쨌든 오리기와 비교했을 때 좀 기대할 만한가요? 둘 다 경기 영향력은 비슷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브루스터가 스완지에서 보여줬던 반 시즌 동안의 활약은 골 냄새를 역시나 잘 맡는 부분이 있고 오리기도 그렇고 브루스터도 그렇고 결국 최전방에 나왔을 때 버티는 역량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피르미누만큼이나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움직임이나 전반적인 연계가 둘 다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브루스터는 어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고 오리기는 이 이상으로 성장하기에는 이제 더 이상의 단계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오리기도 아직 사실 뭐 나이가 젊은 선수긴 한데 느낌상으로 봤을 때 막 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네. 성장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게다가 지난 시즌은 그 전 시즌보다 경기 영향력이 더 더 안 떨어졌으니까 좋았어. 결국은 오리기를 지금 당장 매각 대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진 않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되게 엄청 빨리 내보내야 되고 팔아야 되고 이런 선수는 없네. 좀 애매하네. 아스날은 그런 선수 되게 많거든요. 빨리 팔아야 되는데 리버풀은 지금 뎁스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가지고 있어야죠. 데리고 있으면서 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냥 딱 그루이치랑 해리 윌슨 그리고 센터백에 조금 이 선수는 지금 너무 보여준 게 없다 싶은 어린 자원들 몇 명. 이 정도 그럼 빼고는 없죠. 누구는 꼭 사왔으면 좋겠다. 티아고 알칸타라. 알칸타라. 무조건입니다. 이 티아고 알칸타라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보면서도 느꼈지만 네. 미드필드의 퀄리티를 바꿔놓는 선수예요. 알칸타라 6, 80 다 돼요. 네. 밑에 되고 중간 되고 위도 돼. 그리고 나 어쩌면 부스케츠인 줄 알았어. 옛날에 진짜 예전에 다 돼, 다 돼. 한창 때. 네. 그리고 리버풀이 리그에서도 그동안 꾸역성을 많이 거뒀던 이유랑
아틀레티코한테 결국 챔피언스리그에서 떨어진 거나 지난 시즌 안필드의 기적 때문에 가려지긴 했지만 어쨌든 캄프누 원정에서 0대3으로 진 거랑 다 보면 중원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구조적인 문제점이에요. 이게 두세 시즌 동안이나 반복이 되는 문제인데 이제는 미드필드 보강을 진짜 해야 될 때고 그 적임자는 누가 뭐래도 티아고 알칸타라다. 이렇게 보게 되죠. 알겠습니다. 네. 자, 형철이랑 리버풀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팀씩 찝어볼 텐데 또 팬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고 과연 이 팀의 팬들은 누구를 꼭 내보내고 싶은지 누구를 영입하고 싶은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